그리고 우리가 포괄 미팅하면서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앞으로 많이 하시겠죠 하면 계약법이나 이쪽에 관한 내용도 다 적용이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적용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 계약할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제일 위에 소재지를 쓰죠. 소재지는 신주소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원 주소로 쓰게 돼 있고 만약에 부동산에서도 신주소 쓰면 이거는 구주소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신주소, 구주소 100%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이제 그 임대인 인적 사항란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주소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 뭐 면적, 여기는 평수를 안 적고 제곱미터로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뭐 용도는 근린생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 건물 전체 연면적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죠. 그 임대할 부분에 보면 뭐 1층 가게 아까 3개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 보통 뭐 가운데 가게, 오른쪽 가게 이렇게 적는 분들이 많은데 쳐다볼 때 오른쪽, 뭐 등질 때는 또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 왼쪽보다 동서남으로 쓰도록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건물 내에 이렇게 호수를 정의를 내려놓은 건물은 호수를 쓰시면 제일 오래 갖고 이 호수를 쓰는 건물은 도면이 평면도라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면적은 제곱미터로 쓰는데 내가 임차한 부분의 면적만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포함 미팅 같은 경우는 임차한 부분의 면적 안에 보통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계단이 다 포함되어 있죠. 2층 계약을 한다면 계단이 보통 좀 좁은 데는 한 2평, 보통 평균적으로 한 4평 정도를 잡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또 있는 건물은 거기서 3평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는 6평 정도가 이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실측을 하면 내가 30평짜리 가게를 계약을 했는데 가서 보면 23~4평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계약할 때 잘 적으셔요. 그리고 이제 2조에 보면 이거는 부동산 표시죠. 일단 물리적인 뭐 위치라든지 면적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계약 내용은 이제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증금하고 월세를 표현을 이제 하게 되고 보증금은 여기는 이제 예시가 800만 원 적혀 있는데 보증금은 한 어느 정도를 받을까요? 보증금은 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삼지는 않습니다. 건물주들이 보통. 월세를 저 사람이 안 주면 뭔가 내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건물에 어떤 파손을 했을 때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고 원상복구를 나중에 안 하고 나간다고 버틸 때 내가 뭔가를 돈을 들고 있어야지 그 손해를 보지 않고 이걸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송 기간을 보통 이렇게 적는데 보통 10개월에서 한 20개월 사이 정도가 걸리죠. 소송이 1년 안에 끝나는 소송이 잘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월세에 보통 한 15개월 전후를 보증금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월세가 60만 원이면 보증금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죠. 임대인이 나중에 되시면 뭐 보증금은 그렇게 이제 보증금이 너무 많이 설정이 되면 임차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어떤 그 투자자는 꼭 10배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월세가 60만 원이죠. 그럼 보증금은 이제 600으로 설정을 하죠. 나머지 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10배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임대차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매각할 때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은 전체 대출에서 좀 빼게 되겠죠. 그리고 월세를 보증금을 그렇게 낮추게 되면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 매각을 전제로 이 꼬마를 개발을 하면 처음에 시세 세팅할 때부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최대한 그러고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를 좀 체납할 업종이나 좀 잘 안 내는 사람은 뭐 관상을 보고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 선별을 해서 계약을 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한 15개월 정도를 좀 설정을 많이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이제 10%를 좀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800이면 80을 받는 건 아니고 보통 100만 원 받고 잔금 700을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보통 언제 칠까요? 뭐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권리금 주고 내가 만약에 잔금 친다 하면 보통 1개월 후에 치는 경우가 평균입니다. 조금 빨리 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칠 수도 있어요. 공실이라 하면 보통 일주일 전으로 보통 좀 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은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잔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적게 되고 보통 그 잔금비에다가는 가로 열고 협의로 변경 가능하다고 좀 문구를 많이 넣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많이 쓰는 식인데 임차인을 위해서 우리가 있으면
건물주한테 렌트비도 초반에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대료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오늘이 4월 20일이면 5월 1일 날에 계약금 드리겠다. 아니면 5월 1일부터 우리가 뭐 저걸 할 테니까 렌트프리를 한 달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5월 31일까지 렌트비를 어쨌든 받겠죠. 그러고 5월 1일부터 공사 들어온다고 하고 잔금을 5월 1일로 적어 놓겠죠. 적어 놓고 근데 뒤에 협의로 변경 가능이라고 이제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나서 4월 22일이잖아요. 잔금이 좀 빨리 준비됐다고 하고 4월 한 25일 날에 잔금을 치고 20일부터 공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렌트 프리를 한 달하고 한 5일 정도 더 받는 거죠. 실제로 좀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5월 말까지 월세 안 받기로 사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잔금 조금 더 빨리 친다 해가지고 월세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절을 좀 하는 편이고